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좀 낮에 이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자, 이번 주 대체로 예년 기온을 웃도는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선거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 또 선거의 정말 중심지가 되고 있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국회의원 이 보궐선거까지 치러지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요 원주갑 선거구에 또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었죠. 이 박정하 국민의힘의 예비 후보와 함께 오늘 또 이야기 출사표 함께 들어보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2022 박경리 문화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죠. 5월 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원주갑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야 후보가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원창목 전 시장이 이제 전략 공천을 받았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 박정하 원주시 당협위원장 간의 또 대진표가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박정하 예비 후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의 박정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뵙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한 4년마다 뵈야 되는데 2년 만에 또 선거가 생겼어요. 저도 좀 어수선하고 시민 여러분들 보기도 좀 어수선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방선거하고 대선 막 치르고 그랬는데 또 보궐선거가 생겼어요. 저도 미처 많이 준비를 못한 상황에서 차근차근 해서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일단 뭐 여야 정치인을 떠나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상을 못했습니까? 뭐 한 달 전쯤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워낙 제가 2년 전 총선할 때 우리 이광재 도지사 후보께서 뭐라고 했더니 땀으로 원주를 적시겠다. 네. 절대 보궐선거 안 만들겠다. 그리고 지사 선거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하셔서 저는 뭐 그거 믿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선거가 치러지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의 이 보궐선거 책임론까지도 어느 정도? 이거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실 건 아니고, 예. 뭐 저는 일반적으로 봐도 이게 보궐선거도 엊그제 또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또 있었잖아요. 또 네. 보궐선거 댕기고, 우리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세금 써가면서 선거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지, 뭐 나한테 한 표 더 달라고 하는 거 다 저는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 게 모든 정치인의 도리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상을 한 것은 뭐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 선거운동 이 좀 전체적인 채비를 좀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 다 되셨습니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원주에서의 선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협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거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대선 치르고 나서 당협 조직도 정비를 하고 공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재선거를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 그리고 2년 전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정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여기서 국회의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만약에 원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은 뭐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요. 저는 뭐 새롭게 뭔가 또 휘황찬란한 공약을 내걸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제시하기보다는 그동안 제가 느꼈던 거 그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 원주가 닥친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그냥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선거전을 치르면 저는 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년 전에 총선 준비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또 원주 지역 같은 경우에 그 민심의 향배도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또 우리는 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2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2년 전 상황하고 비교를 하면 일단 개인적인 면에서 2년 전에는 뭐 급히
저희 당에 있었던 분이 이제 사퇴를 하시는 바람에 이제 갑자기 내려와서 많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지금은 이제 2년 동안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원주 시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왔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라는 걸 지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하고는 조금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더러 만나는 분들 보면은 정권 교체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기대감 내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 원주가 어떤 것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우리가 별의 순간이 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좀 보시면 윤석열 후보가 첫 지방 유세를 시작할 때 그 대미를 원주에서 장식했어요. 네. 그리고 내일 취임이지만은 취임 전에 마지막 지방 행보의 일정을 또 원주로 오고, 글쎄요, 한 최근에 뭐 수십 년간 우리 원주의 위상 내지는 정치 상황으로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이준석 우리 국민의힘 대표가 원주를 3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기도 했고, 그다음에 상황도 많이 변해서 원주가 중앙 무대에서 갖고 있는 위상, 그리고 원주에 대한 기대, 이게 과거 2년 전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원주가 이번 지방선거 또 이제 그 보궐선거까지 해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는 어떤 그 성공이냐 실패냐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요충지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에 또 원주를 방문했다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불온 산단을 이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와 또 그렇죠. 이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선거 개입이라고 이제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공세라고 봐요. 그리고 그동안 그 민주당 정권이 5년 있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5년, 그리고 최문순 도정 12년, 그다음에 우리 원주시도 민주당 원창무 시장이 12년 하셨잖아요. 그동안 과연 원주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었는가, 성장 엔진이 있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인가 제가 남아공 더하반을 가서 평창 올림픽을 유치를 한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사실은 강원도 전체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저는 동계올림픽 이후에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오히려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지, 그게 무슨 정치 개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봐요. 지금 불온산단에 대통령 당선인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전에 제가 당선인 비서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원주를 모셨고, 원주에 오시면 불온산업단지 가시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요. 당선인께서 공약으로도 얘기를 했고, 저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입지가 이미 경부 축은 뭐 동탄 화성 이하까지 내려갔고, 우리 영동 축도 이천 여주까지 많이 이게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막 불온 일대부터 해서 이 원주가 그 물류, 그 다음에 산업 기반 최첨단 제조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한다면, 저는 뭐 중앙정부가 대통령 당선인도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도 보니까 다 같이 일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토부 장관 지명되신 원희룡 전 지사님하고도 저는 뭐 막역한 관계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원주가 잘만 활용을 한다면 저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정말 획기적인 변화, 그다음에 기회,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공약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불온 산업단지에 뭐 일반 산업단지, 국가 산업단지가 이제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만은 이강우 예비 후보가 이곳에 그 삼성전자를 유치하겠다, 이 처음 포문을 연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 김진태 도지사 후보가 이 기자회견할 때 이것을 역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일단 아이디어 차원이다. 그래서 이강호 후보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저희가 알고 있는 정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지금 빌공짜 공약을 또 이번에 내세운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실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대통령 당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 제가 통일동 비서실하고 얘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현장으로 모셨고 이강우 후보가 말씀하셨던 게 이제 저희 당 시장 경선 후보로 계실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좋다고 생각했고 그 건에 대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네. 김진태 도지사 후보도 그런 면에서 그 공약에 대해서 찬성하고 차용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게 국책 사업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사기업 아닙니까? 이것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어떤 그 사기업이 두 가지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 개념을 잘 정리해야 돼요. 지금 불온 일반 산업단지 18평 규모,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한 30여 평인가요? 뭐 네. 있는데 일반 산업단지가 원주시에서는 뭐 대부분 다 분양이 됐다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기업 얘기는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고 거기에 어떤 업체들이 과연 분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어쩌면 잘못돼서 이게 귀한 땅을 만들어서 개발하는데 또다시 무슨 부동산에 대한 왜곡된 문제로 확대되지 않게 저는 이건 원주시가 제대로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에 대한 기업체 그리고 분양 시점 여기서 각각의 기업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얼만큼 해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시정에 대해서 그 시장이 어떤 분이 이제 당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산업단지까지 포함을 하면 저는 일반 사기업들이 이거 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다 협의해서 이거는 정말 국가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지 일반 기업체들 뭐 이렇게 분양하고 그다음에 업체 목적과 달리 이용되는 이런 것들은 제대로 찾아서 시작 전에 바로 잡고 시작하는 게 옳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뭐 앞으로 토론도 여러 차례 있고요. 뭐 국회의원, 도지사, 뭐 시장 후보들 토론회 때마다 제일 뜨거운 이슈 화두가 이제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그 외에 사실 또 시장 후보의 공약과 또 국회의원 후보의 또 공약은 달라야 됩니다만은 사실 또 대동소이한 부분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일단 원주 지역에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좀 챙겨야 될 현안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 보면은 제가 원주에 이제 돌아와서 보았을 때 국회의원과 시장 간에 뭐 어떤 문제로 굉장히 싸움도 다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매번 국회의원이 뭐 시정 업무에 이렇다 저렇다 참견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 모습이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뭐 시장이 누가 됐건 간에 그다음에 시의원이 어떤 분들이 됐건 간에 그분들이 제안해서 시민들이 선택한 공약에 대해서는 좋은 부분은 다 차용해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와 이 지방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중앙정치가 제대로 가게끔 최근 보면은 중앙정치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지럽잖아요. 거기서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산을 확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고장,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세하게 뭐 공약 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다른 분들이 제시했던 공약들이 시민들이 동의하고 찬성한다면 저는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국회의원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성장 엔진이 꺼져 있는 게 좀 아쉬워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통계치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정확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낮은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실업률 통계 보니까 한 3%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비교치만 보면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한 3% 정도 되는 3.0%인데 원주 실업률이 3.5%더라고요. 네. 이건 지금 원주가 경제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장 엔진,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제가
국회의원이 되든 안 되든 아니면 이후에 또 어떤 분들이 원주를 이끌어 나가든 저는 이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그게 제일 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불온산업단지라는 것을 굉장히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원주가 향후 먹고 살 만한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문막도 대규모 물류단지를 좀 만들어서 영동권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장 엔진이 좀 될 수 있게 하고 네. 두 번째는 저희가 보면은 도시가 원주가 확대되면서 단절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있었던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심과 구도심과 무실동 개발을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후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오면서 다 달락달락 나눠져 있어요. 연계가 전혀 안 돼. 그래서 우선은 중앙시장부터 저기 우산동, 태장동 이어지는 도심 재생이 좀 제대로 돼서 전체 그림이 좀 완결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2년 전 제가 총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스카이라인도 좀 정비를 하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도심 재생한다고 해서 벽에다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러는 것 말고 정말 도심 재생이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좀 고민을 좀 했으면 한다라는 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이에요. 아이 낳아서 편하게 아이 안심하고 키울 수 있고 그래 여기서 낳은 아이들이 정말 국가의 훌륭한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기반을 제가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시장이 당선이 되면 저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뭐 학원 연합회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퇴직하셨던 선생님들 그다음에 시정 이렇게 협의해서 PF가 한 뭐 1년이라도 아니면 뭐 2년이라도 걸리더라도 원주에서 나면 이 아이가 대학 진학하고 학교 가고 나중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이게 인구 수는 저희랑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화천에서 이미 좀 시행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정도 성장 동력을 좀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도심을 재생하고 원주의 인재를 좀 양성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으로서 좀 해볼까라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뭐 이런저런 공약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동의하는 공약이 있다면 저는 뭐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얼마든지 하겠다. 하나 더 보태드리면 지난 총선에서 저랑 같이 경쟁했던 이광재 후보가 그때 당시 저도 말씀드렸으면 내세웠던 공약 보니까 한 4천억 정도가 소요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글쎄 된 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예. 뭐 공약을 과다한 공약을 냈다는 것보다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공약과 단체장 내지는 시의원들이 해야 되는 공약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너무 촘촘한 공약을 시민들한테 쉽게 제시했다라는 면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 전에 한 20분 정도 시간이 이제 주어진다라고 할 때 벌써 길다라고 했는데 제가 짧게 느껴지실 겁니다라고 그랬죠. 벌써죠. 벌써. 알겠습니다. 정리해야 되겠고요. 네. 이제 그 본선의 이제 경쟁자가 원창무 전 시장으로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지역의 현안들 공약들 꼼꼼하게 챙기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12년 동안 원주시장으로서 좀 어떻게 보면은 시정 또 원주시의 현안들 제일 또 정확하게 또 그럼요. 알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 또 아닐까 싶기도 그럼요. 하고요. 그만큼 본인의 어떤 그 상대 후보에 대한 경쟁력, 내가 이런 점들이 더 낫다라는 점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일단은 뭐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역할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창무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 좀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저는 그 기존의 틀에서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변화, 그다음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원주가 기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한지. 두 번째는 이해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완성체로서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이 완성체로서 고장의 발전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한지 뭐 우리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회를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여당 후보시네.
내일 저 우리 대통령 취임하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고생 더 많이 하실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선거 전에 한 번 더 뵙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의 박정하 원주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 후보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박경리 문화학교를 운영합니다. 10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박경리 문화학교를 진행한다고요? 네, 박경리 선생의 대표작 토지는 한국 근대사는 물론이고 한국 문학사의 중요한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박경리 선생은 원주가 근원이 되는 땅이라고 여기고 매력을 느껴 원주의 터를 잡고 많은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원주시는 매년 박경리 문화학교를 진행하면서 박경리 작가의 작품을 알리고 있는데요. 박경리 문화학교는 박경리 작가의 모든 작품에 대한 강연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인문 강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박경리 작가의 토지 작품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좋은 작품을 통해서 문학과 박경리 선생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데요. 전국에 있는 박경리 문학 프로그램 중 토지 외의 작품을 다루는 건 원주 박경리 문화학교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네, 박경리 문화학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6월부터 8월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강연이 진행되는데요. 박경리 작가의 작품을 전문가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작품을 읽으면서는 해석과 유추의 과정을 거쳐서 문학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추측을 해봐야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명쾌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리 시집에 나타난 노년의 의미나 김약국의 딸들 원작과 변용작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박경리 소설 속 사랑과 결혼 등 흥미로운 주제로 강연이 진행됩니다. 오는 6월 1일까지 전화를 통해 접수를 받는데요.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정혜원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소설 토지의 작가로만 알려져 있는 게 너무 억울하고, 물론 소설 토지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고 문학사에 대대로 남을 그런 작품이긴 하지만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른 작품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박경리 문학교가 바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박경리 프로그램을 다른 곳에서도 합니다. 서울에서도 하고 통영이나 하동에서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없고요. 다른 곳에 없고, 네. 그래서 유일무이하고 박경리 선생님의 그 다른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문학이기 때문에 꼭 한번 들으시면 좋으시고 매우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박경리 문화공원 좀 어떤 공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박경리 문학공원은 작가의 혼이 담긴 생가를 포함해서 소설 토지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9년 토지 문학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져서 2008년부터 박경리 문학공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공원을 둘러보기 좋은데요. 박경리 문학의 집 2층에는 박경리 작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과 유품이 있고요. 3층에는 토지의 특별 전시가 진행됩니다. 4층에는 박경리 문학을 주제로 한 논문과 학술지가 준비돼 있고 5층에서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데요. 현재 1층 마당 공원에서는 박경리 문장전이 진행 중입니다. 박경리 작가의 작품 중 좋은 구절들이 발췌돼서 전시되고 있는데요. 공원 한 바퀴 돌면서 좋은 구절을 읽어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경리 문학공원 또 이미숙 책임해소사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희 원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분들이 저희 공원에 찾아주시면 박경 선생님이 토지를 탈고한 지필실이 있는 그 공간에서 토지의 마지막 부분을 필사를 해보면서 탈고 순간에 선생님이 어떠한 마음이셨을까를 느껴볼 수 있는 필사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옛집 2층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공원에 오시면 선생님의 유품이나 또 사진들을 통해서 선생님의 문학을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선생님의 삶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박경린 선생님의 문학과 삶을 통해서 힘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가시곤 합니다. 네. 자, 우리 시민들 박경리 문학교 프로그램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설명으로 또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